안녕하세요, 테일인입니다.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철학은 인간이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발전에 따라 한의학과 과학에서 비롯한 생물과 의학이 발전하였습니다. 각 의학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이해하시면 한의학과 의학의 차이를 분명히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인간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밝히는 것을 추구하고 탐구합니다.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변경한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서 발전하게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의학은 동양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요. 생물의학은 과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과학은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은 물리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생물학이나 의학은 정확하게 물리학적 과학과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동양 철학, 즉 한의학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으며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의 경우에는 왜라는 의심을 합니다. 즉 데카르트에서 시작되는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왜 이것이 나타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동양 철학은 이제 자연을 보고 유추하게 되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연역과 귀납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자연을 보고 유추한 것을 바탕으로 가정을 세우게 되고요.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현상, 응용 결과, 원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동양 철학은 그 근거를 이제 고대의 문헌에서 찾게 되는데요. 예전의 것들이 이상적인 텍스트를 정하고 경전처럼 성경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황제내경이라는 가장 최고의 경전을 이제 근거로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모카토금수, 음양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근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예전의 기록도 있겠지만은 실험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또한 이런 실험에 대한 증명과 그것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양 철학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발전이 있으나 이것은 이제 아쉽게도 경전을 다르게 해석하는 정도의 발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상고 시대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이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이론으로 봤고요. 그때 또 음양의 이론이 완벽한 태극 음양의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선인들은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현대를 다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좀 더 중요시 여겼고요. 하지만 이제 과학적인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발전이 매우 크게 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철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인 수준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고대에 있는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제 삶과 동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수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언어학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이제 최근 기술로 보시면 라지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챗GPT 같은 것처럼 인공지능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개인의 맞춤이 가능하고 한의학은 이것을 바탕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치화가 중요합니다. 별거나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숫자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하여서 통계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서 이 특성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조금 시키는 그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예측적인 방법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적인 공통적인 특성을 따르기 때문에 진한 명우에 따른 이제 치료가 가능하게 되죠. 이러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서 발생한 한의학과 의학은 이제 조금씩 한계성이 있는데요.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완성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상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이런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그 객계 간에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겠죠.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즉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평균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공군들의 이제 비행기 좌석이 되게 몸에 딱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파일럿들에 대해서 의자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이용해서 의자를 만들었더니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개개인의 특성이 무시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가정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지 못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실증주의적인 한계를 뜻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장되고 안 좋게 되면은 인간 위에 이상이 없다는 생각에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자연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썼을 때 사람에는 이론상으로서는 문제가 없어야겠죠. 하지만 이 기전이라는 것 이외에 인간의 인식을 넘어가는 것들 때문에 다른 어떤 효소들의 영향이나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간독성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 내성이 생기는 이제 슈퍼박테리아 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초 이론을 다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나누고 한의학과 의학을 나눠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설명이 제가 너무 중간에 떼놓은 것이 많아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동양 철학, 즉 한의학은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직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대상에 따라서 발전 방향은 없지만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전자 이상이나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시작한 의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이론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인 통계적인 방법 자체가 한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약은 사람한테 잘 맞고 어떤 약은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영양제가 사람한테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과 의학의 가장 큰 차이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일린이었습니다.